저녁 햇살이 대리석 식탁 위로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금빛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윤지수가 오늘따라 말끝을 망설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잔잔했지만 누군가 돌 하나를 던지면 바로 깨질 듯 팽팽했죠. 윤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식탁 끝에 앉아있던 남편은 신문을 덮었고 하녀는 눈치를 보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혜는 미간을 좁히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윤지수는 밝게 웃으며 카페 사장이에요. 이름은 이도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손끝으로 식탁 위 냅킨을 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 사장이라니 평범한 청년인가.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수많은 계산이 오갔습니다. 식사 후 정혜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보세요. 짧은 명령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실장은 즉시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실장은 정혜의 서재에 들어와 정리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카페 하루의 향기 사장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독학으로 커피를 배워 창업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표정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순박했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지.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고급 드레스와 장신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석에 낡은 코트 한 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꺼내어 손으로 쓸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손끝에 닿았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낮게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헝클어뜨리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최순덕.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서며 하녀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재벌가의 품격은 사라지고 낡은 구두 밑창이 도로에 부딪혔습니다. 윤정혜는 카페로 향하는 골목길에 들어서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딸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인지 직접 보겠어요. 카페 하루의 향기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조용한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의 웃음과 커피 향이 흘러나왔어요. 윤정혜는 낡은 외투의 단추를 잠그며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문 손잡이를 잡을 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이도현이 환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주변 손님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거칠고 낡은 외투, 구겨진 바지, 손에 묻은 먼지. 몇몇 손님은 흘끗거리며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정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두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이도현은 잠시 1,000원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잔을 꺼내 직접 원두를 갈았습니다. 직원 윤아는 눈짓으로 그냥 나가게 하자는 신호를 보냈지만 도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정혜는 커피가 내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손동작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동작엔 조급함이 없었고 표정엔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밀며 따뜻하게 드세요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엔 과장도 불편한 기색도 없었죠. 정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진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 젊은이가 딸과 결혼한다니. 잠시 후 배달 주문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직접 배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고객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워 휴지통에 넣었어요. 정혜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연기일까, 습관일까? 그가 배달을 나가자 카페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작은 한숨을 쉬며 카운터를 정리했습니다. 요즘 저 사장님 너무 착해 터졌어요. 세상 그렇게만 살면 손해본다니까요. 그녀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 잔이 반쯤 비워질 무렵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연이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손을 씻고 바닥에 흘린 물기를 닦았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어요. 이제 겨우 첫 만남일 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속단하면 안 되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자 정혜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문 밖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커피 향과 섞인 그 따뜻한 바람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틀 뒤 윤정혜는 다시 카페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안에서는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3명의 손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도연은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직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는 이번에도 구겨진 돈을 꺼내들며 커피 한 잔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표정엔 지난번과 같은 친절함이 남아 있었죠. 커피가 내려지던 그때 정혜는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유나는 당황하며 다가와 닦으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을 조심스레 닦으며 괜찮습니다. 다칠 뻔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 한 명이 불쾌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긴 좀 지저분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태도엔 짜증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긴장감 속에 커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연극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새로 만든 커피와 함께 종이 포장된 빵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구운 거예요. 따뜻할 때 드시면 좋아요. 정혜는 손끝으로 빵 포장을 만져보았습니다. 각 구운 빵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유나는 몰래 도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손님한테까지 그렇게 친절해야 해요?
도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손님이잖아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혜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은 더 깊이 봐야겠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카페 안에는 다시 커피 향만이 남았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든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로수가 크게 흔들렸고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윤정혜는 낡은 우비를 입고 카페 근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일부러 더 초라하게 꾸몄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카페 앞 골목에 도착하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커피 봉지가 터지며 검은 물이 바닥에 번졌고 손바닥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잠깐 쳐다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혜는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도연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정혜에게 달려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들렸고 정혜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페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도연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정혜는 일부러 괜찮아요. 이 정도야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말없이 커피포트를 올리고 물을 끓였어요. 직원 유나는 젖은 손님을 보며 당황했지만 사장의 눈빛에 따라 조용히 컵을 준비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괜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도연은 짧게 웃으며 이럴 땐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계산대 뒤로 가더니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마른 옷이에요. 그 말에 유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옷은 판매용이 아니라 도연이 입던 개인 외투였습니다. 정혜는 한순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젖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옷의 온기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잠시 후 빗소리가 잦아들자 도연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정혜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시선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냄새가 남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혜는 우산 아래에서 도연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옆모습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도연은 정혜의 손에 우산을 쥐어주었습니다. 비가 그쳐도 꼭 들고 가세요. 버스 문이 닫히고 정혜는 그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도연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도 연민도 아닌 누군가의 진심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맑게 갠 하늘 아래 카페 하루의 향기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커피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사이 문이 열리자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윤정혜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거지 차림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은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머리,
진주 귀걸이, 구두의 광택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도연은 카운터에서 잔을 닦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다시 눈을 마주쳤을 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카페 안의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손님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윤 회장 부인 아니야?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유나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속였어요. 그날 거짓 차림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그 말에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사장을 바라보았고 손님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과 이해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정혜는 커피잔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내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혜는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둘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혜는 그제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도연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나가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건 따뜻할 때 마셔요. 그 말에 정혜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선 순간 그녀의 마음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시험이라 믿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시험을 받은 듯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이도연의 카페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재벌 장모, 예비사위 시험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플래시가 번쩍였고 카페 입구에는 마이크가 줄지어 섰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려 했지만 문 밖의 소음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직원 유나는 커튼을 급히 내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문 닫을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정리하죠.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기자들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커피 머신의 스위치를 내리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볼까? 아니면 그저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만 볼까? 카페 안은 적막했고 비 내린 뒤에 습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럴 땐 그냥 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똑같이 해야 해요. 카페는 계속 열 겁니다. 그는 조용히 새 원두 봉투를 꺼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가게는 내 삶이에요.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말에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편 윤정혜는 자택 응접실에서 뉴스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이어 부르고 있었죠.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조용한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지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카페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았습니다. 비어있는 테이블마다 하루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손님이 남긴 종이컵, 미처 닦지 못한 자국들, 조용한 음악 소리.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련이에요. 하지만 이 시련을 버티면 진심이 증명될 겁니다. 다음 날 도연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노년의 단골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그래도 커피는 여기가 최고라니까. 그 한마디에 도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커피 향이 피어오르자 카페는 다시 일상의 온도를 되찾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정혜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이구나.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호텔 정원에는 하얀 장미와 금빛 리본이 가득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혜는 드레스룸에서 거울 앞에 선 딸 윤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끈이 잘 안 묶여요. 지수가 조용히 부탁하자 정혜는 다가가 매듭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반항하던 딸의 얼굴, 어린 시절의 웃음, 그리고 오늘의 눈빛까지요. 예뻐요. 정혜는 짧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애써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정혜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괜히 손끝을 다듬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 생각에 묘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결혼식장이 열리고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도연은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입장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문이 열리고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웨딩홀 앞줄에는 기자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와 평범한 청년의 결혼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세간의 관심거리였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플래시도 두 사람의 진심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줄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은 성실과 진심으로 신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윤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요. 정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이도연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시 감사와 감동이 스쳤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결혼식은 단정하고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정혜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사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해요. 지수를 웃게 해줘요. 이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식장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고 기자들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결혼을 두고 진심이 만든 화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딸에게 진짜 사랑을 허락할 수 있겠네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전, 하루의 향기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윤정혜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회장 부인도 장모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손님으로 이곳을 찾았어요. 문 안에서는 익숙한 커피 향이 가득했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이도연이 그녀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카페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어요. 잠시 후 도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직접 내린 원두예요. 향이 조금 특별할 거예요. 정혜는 잔을 받아들며 향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커피 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안엔 지난 시간의 기억이 녹아 있었어요. 그녀가 거짓 신분으로 찾아왔던 날, 비 오는 오후의 냄새, 그리고 결혼식장의 미소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한 잔의 커피처럼 차분히 스며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고 하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심을 가르쳐 준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정혜는 카드를 천천히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윤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요? 아빠가 찾던데요. 정혜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도연은 카운터 너머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고 손끝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커피를 내리며 창밖으로 스치는 햇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카페 문 앞의 간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의 향기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향기죠.